3월 4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미역을 먹었을까요? 또 미역을 첨단 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미역을 비롯한 한민족의 해조류 문화를 집대성한 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 본부장이 쓴 미역 인문학인데요. 김남일 본부장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역과 관련한 책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뭐 해양 민속이나 해양 생태 전문가도 아닌데 그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국가 그 어업유산 제도라고 있습니다. 네. 그 어, 전래되어 오는 중요한 어업유산을 관련해서 그 해양수산부가 그 전성 보존을 위해서 지정을 하고 그게 또 나중에 세계 어업유산도 그렇게 그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네. 우리가 서남해안은 국가음유산이 한 8개나 있는데 동해안은 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그 미역이 이제 한자로 미역곽입니다. 곽. 그래서 돌각, 음, 돌미역을 이제 그 동해안은 떼배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을 전성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울진, 울릉, 돌미역, 떼배업을 국가어업유산으로 작년에 등재를 시켰습니다. 네. 그 등재 과정에서 제가 그 관련 전문 서적이라든지 전문가를 많이 이제 그 섭외도 하고 했는데 음, 크게 이제 미역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책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음, 대부분 이제 음식 식품으로서 어떤 그런 요리 네. 레시피라든지 이런 건 좀 있고 네. 또 이제 해양 민속으로 일부 그 미역 관련되는 책이 있는데 좀 이렇게 미역에 어떻게 우리가 조상들이 먹게 되었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또 미래에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성 보존 산업화 국제화해야 되는지 이런 책이 없어서 제가 직접 쓰게 되었습니다. 예. 뭐 단순히 해조류의 한 종류인 미역에 관해서 쓰신 게 아니라 또 미역과 관련한 문화, 미역 인문학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사실은 동해의 정체성을 미역 문화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좀 결론을 내렸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역이 과거에는 70년도에 양식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거의 화폐였거든요. 엄청나게 가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옛날에는 고려시대 곽소가 있었습니다. 네. 미역을 생산하는 마을을 관리하는 그런 곽소 마을이 있었고 또 조선시대는 곽세라 해가지고 어세, 염세, 선박세 그러니까 고기라든지 또 이제 소금이라든지 성박세 이에 네 개의 그 곽세라에서 네 개의 세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우리 그 정부에서 미역 문화를 관리했던 어떤 그런 기록들을 분석을 해보고 아 이게 이제 세계 미역 문화의 어떤 그런 시초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해보고 특히 이제 이게 요즘은 블루카본으로 해서 이게 탄소를 흡수하는 그 가치를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현재의 가치 그리고 또 이게 첨단 산업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음, 책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우선 미역의 과거. 우리는 언제부터 왜 미역을 먹게 됐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도 책 쓸 때는 거물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미역을 이렇게 그 첫국밥 생일날 이렇게 먹고 있는 문화가 세계에 아주 독특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근데 왜 언제 먹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기로는 아무래도 우리네 어머니들이 사실은 산나물도가 마찬가지로 구황식물이거든요. 음, 이게 이제 미역이 바다식물입니다. 바다나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먹을 게 없고 하니까 바다로 산으로 가다 보니까 산나물처럼 바다나물이 같이 이제 그 미역이나 해조류가 재조명이 되었고 그게 아마 수천 년 전부터 그 이어져 왔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제 기록으로 볼 때는 언제 그 기록이 나오냐? 제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연호랑 세오녀 삼국유사에 그 157년에 연호랑이 해조를 채취하러 바다로 나갔다라는 어떤 기록으로 볼 때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 기록이 제일 빠르고 적어도 천년 전부터 우리가 미역을 먹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왜 먹었을까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게 영양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지만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음, 그 찾아낸 지혜의 산물이겠죠. 살기 위해서 구황식물로 먹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역은 영양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근데 또 생태 지표로서의 가치도 높다면서요? 예, 예. 생태 CP로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 건데 산의 숲에서 이제 흡수되는 게 그린 카본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이제 그 탄소를 흡수하는 게 블루 카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블루 카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그 동남아시아에 많은 맹그로우 숲, 갯벌, 그다음에 잘피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현재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초와 해조가 구별되는데 주로 해조류에 대한 어떤 그런 흡수원이 국제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의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그 블루카본을 온실 감축 수단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고요. 이미 미국, 호주 등에서는 블루카본을 국가 온실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그 갯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가 지금 국비를 지원해서 연구를 해 오고 있고, 뭐 제가 사실 어제도 해수부 갔다 왔지만 우리도 동해안도 이제 블루카본의 소재인 해조류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보자, 국책 사업화 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뭐 저희들 도가 직접적으로 이 동해안의 미래인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포스텍 그리고 경북대 해양학과 등 같이 연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사실은 이 미역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한 음식인데 또 탄소 흡수원이 된다니까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미역을 국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지역마다 다 방식이 다르다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뭐 국수 종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여러 지역에 다 그 특별한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일단 미역국도 제가 분석하기로는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소고기, 양지머리 미역국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역이 로컬 푸드로서 그 지역에 바로 나는 산물과 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그 남해안 같은 경우는 우럭, 강어, 음. 이런 흰살 생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동해안은 창가자미, 그다음에 이제 보라성게, 삼치 이런 미역국이 있고요. 뭐 제주도는 잘 아시다시피 음. 갈치, 네. 항돔, 붓바리 미역국. 그다음에 이제 뭐 서해안은 뭐 꼬막 미역국이나 바지락 미역국, 양태 미역국 음. 그렇게 이렇게처럼 그 지역에 나는 산물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또 미역국 자체도 그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먹는 미역국 외에 그 지역에 어떤 그 특별한 게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섬진강 같은 경우는 다슬기 미역국이라든지 강에서 나는 굴을 활용한 강굴 미역국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미역국 중에 제가 먹어보지 못한 미역국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예. 이 미역을 가지고 고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의 제가 미래 부분에 그러니까 미역을 이제 우습게 보지 마라. 제가 이렇게 농담을 이야기하는데 예.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뭐 미역을 바다의 잡초로서 이제 이렇게 연안 생태계를 너무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그 위해종으로 이제 그 분류도 하기도 하지만 이 바다 잡초에서 바다 황금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우리 지역의 디지스트 박사들이 미역을 활용해서 세포를 배양해서 한우 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스타트업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해조를 활용해서 이렇게 푸드테크라든지 아니면 그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많이 생산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또 이 일부 유럽에서는 이런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바다를 지키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바다 샌달이라든지 바다 신발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이 많이 오염되고 하니까요. 뭐 그런 쪽으로 활용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참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버리는 기업이 코카콜라거든요. 네. 1년에 한 1,100억 개 정도의 코칼라 플라스틱 병이 버려집니다. 음. 그래서 바다에 제일 많이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코칼라 이런 플라스틱이 되겠는데 이런 플라스틱의 그 문제가 심각하고 하니까 자연 생분해 되는 소재로서 이제 이렇게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해조류가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미역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또 다양한 상품들로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저희들은 미역이나 다시마를 활용한 맥주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동해안에 좋은 경관과 인문 자원 이런 우리 어민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런 그 이야기도 듣고 경치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로 만든 그런 음. 맥주를 먹을 날이 로컬 맥주를 먹을 날이 이미 오리라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마로 만든 로컬 맥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먹는 미역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건 줄 몰랐는데 예. 미역을 비롯한 동해안의 해조류 문화 보전과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희들 경상북도가 사실은 제주도 다음으로 제일 많은 해녀가 우리 경북에 있고요. 특히 포항, 호위반도를 중심으로 있는데 이 사실은 해녀하고 또 이게 해조류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네. 이 해녀님들이 주로 오랫동안 다양한 전통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예를 들어 소치, 두복, 도박, 진저리 이런 해조류 문화를 이게 계속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해녀들이 지금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해조류 문화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이렇게 키친 스쿨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존 전승하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뭐 끝으로 덧붙일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우리가 우리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다를 매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 노벨상 받으신 우리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은 누구나 똑같이 보면서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내는 게 이런 새로운 발견이거든요. 음. 바다가 매일 보고 있지만 바다에 있는 그 안에 엄청난 그 콘텐츠나 자원들이 미래에 어떤 새로운 가치가 있다는 걸 함께 인식하면 좋겠고 미역, 해조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주로 식품으로 착취와 소비의 바다로 소재로 인식됐다면 앞으로 힐링과 창의의 우리 바다나 소재로 나아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미역 인문학을 쓴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